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투자 답안지 나왔다. 한국 아파트는 오답으로 확정되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금융자산 조금이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아뜨거 했을 겁니다. 주식도 좋지 못했고 채권 들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죽음이었죠.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미국 국채가 뛰어서 미국 국채가 널뛰기를 해가지고 그 영향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쳤다. 한국 금융시장에도 그 영향이 미쳤다. 그래서 추석 끝나고 다들 괴로워 하셨을 겁니다. 미국 국채가 5%를 돌파했습니다. 5% 돌파했다가 다시 4%대로 내려갔는데 5% 꿈의 숫자죠. 30년 미국 국채. 그냥 일반 회사도 아니고 미국 국채 30년짜리가 5%를 돌파했고 10년짜리도 5%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이상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5%라고 했는데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초단기 금리가 5.5%니까 30년 동안 빌려주면 최소한 5%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역전이죠. 그래도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국채 30년짜리가 5%를 넘더라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요거는 결국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5.5%지만 나중에 내려갈 거다. 충분히 내려갈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국채 30년짜리는 앞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예전처럼 저 바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했죠. 모든 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물가도 안정이 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임금도 당연히 계속 조금씩 올라가겠죠. 물가도 비싸고 임금도 비싸고 그래서 주택가격 올라가고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금리가 미국 국채 3%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2%대 내려가더라도 그리고 국채가 3%는 될 것 같습니다. 3%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5%를 돌파한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5.5%니까 기준금리가 5.5% 그러면 국채 30년짜리 5%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처지의 나라들이 많죠. 한국 국채 30년짜리가 지금 또 올라갔습니다. 4.147%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고점 4.39%는 돌파하지 못했는데 요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작년에 4.39% 찍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 성장이 좀 보였던 대한민국 성장이 좀 보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있으니까 4.39%도 결코 높은 숫자가 아니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올해 2023년 거의 대한민국 죽음의 해죠. 무역 적자에 지금 1% 성장하니 많이 하고 있는 이 시국에 4.147% 요거는 엄청나게 높은 금리입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성장이 안 되니까 기준금리도 3.5%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4.147% 엄청나게 높은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인구마저 줄어들고 있죠. 누가 대한민국에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국채 30년짜리가 4.147%다. 엄청나게 높은 금리입니다. 향후에 일본과 같은 길을 어느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빨간색 점선
1%대 금리가 아마 적정한 금리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한국 국채 30년짜리 지금 너무 높습니다. 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 국채 30년 많이 비싸다. 단기적으로는 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있죠. 내수가 중요한데 한국은 내수 무덤입니다. 부동산에 돈이 쏠려가지고 내수 무덤입니다. 인구도 지금 구조도 별로 안 좋죠.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그러면 금리 낮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 문제죠. 초고령 사회가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죠. 일본은 아마추어 선수가 달리기 하는 거고 한국은 볼트 육상 선수 잘 모르시는 분은 칼 루이스 벤 존슨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고속으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죠. GDP는 1인당 GDP 곱하기 인구인데 인구가 줄면은 답이 없습니다. GDP 감소는 확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몇 개 나오면 괜찮겠으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GDP 감소는 확정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초저금리로 갈 겁니다. 1%대 국채가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분은 국채가 1%대 간다. 그러면 금리 낮으니까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사면은 떼돈을 벌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기 저성장, 인구 절벽 그 이야기는 부동산 가격도 우하향 분위기로 간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 대비 우하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처럼 부동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다시 금리 내려갈 거니까 부동산 투자하자. 나중에 쪽박 찹니다. 세상은 넓고 투자할 곳은 많죠. 일본의 옛날 부자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일본 부동산에 몰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양한 투자를 했겠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넓고 투자할 곳은 많습니다. 한국 금리가 1%대라고 하더라도 그거 빚내가지고 부동산 사도 별 재미가 없죠. 지금 임대 수익률 보면은 월급이 팍팍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세후 임대 수익률이 0.5% 요 정도 선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리고 똑같은 돈을 아파트 투자하지 않고 미국 국채에만 투자하더라도 3% 이상 수익 날 거고 세후 2%는 보장되겠죠.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도 2%는 먹는데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세전 4%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용 차감하고 세금 내고 그러면은 2% 3% 수익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 한국 아파트 투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대죠. 그냥 세후도 아니고 세전 비용 차감 전에 1%대 나오는 아파트가 허다합니다. 임대 수익이 최소한 4% 나와야 되고 최고로 좋은 지역이 좀 안 좋은 지역은 5%, 6%, 7%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숫자를 맞출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답이 나왔죠. 지금 투자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은 넓고 투자할 곳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국채가 100배 안전하고 수익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국채 30년 투자한 분 계시겠죠? 미국 국채든 한국 국채든 지금 빨간색 점 저기서 투자하라 그랬죠? 장기적으로 저금리라고. 그런데 지금 파란색 점으로 내려와야지 돈을 버는 구조인데 반대로 갔죠.
엄청난 쪽박을 찼을 겁니다.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30년 금리 땡겨먹기 매매를 노리고 레버리지로 투자하신 분들 큰 폭의 손실 및 청산 당하셨을 거고, 반면에 이자만 받겠다 보유 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2.5% 이상의 이자를 받고 계실 겁니다. 아무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사면은 뭐 4% 이상 나오겠지만 2.5%, 30년간 2.5%도 괜찮은 숫자입니다. 자산 투자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국채를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레버리지로 매매로 폭리를 챙겨 먹겠다. 부동산 사서 지금 비싸지만 부동산 사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쪽박 찰 수 있습니다. 영끌은 절대 하지 마시고 임대 수익,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고서 부동산 사는 거, 요거는 얼마든지 제가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자, 요러한 아파트 매매 기법, 요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오답이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